안세영,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강력 비판. 진실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22 삼성생명, 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협회가 이를 해명하며 김연아, 손흥민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최근 안세영의 무릎 부상 방치와 무리한 국제대회 출전 논란에 대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후 치료와 5주간의 재활을 받은 뒤 본인의 의지로 국제대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회 출전은 선수의 선택이며 안세영에게는 전담 트레이너를 붙여 부상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리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세영이 요청한 한의사를 섭외해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했다며 부상 노출을 우려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안세영 측은 무릎 부상 후 충분한 휴식 없이 12월 투어 파이널에 출전했다가 탈락했지만 추가적인 휴식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월 인도 오픈에서도 부상으로 기권했으나 치료를 위한 조기 귀국 요청이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 파견에 대해서도 발목 부상 후 코칭 스태프와 의료진에게 즉각 알렸으나 전력 노출을 우려해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며 동생이 상황을 부모님과 팀에 알린 후에야 한의사가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세계 1위 선수라 하더라도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고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 수준의 지원을 기대한다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1월 면담에서 안세영이 기존 후원사 신발 대신 다른 신발을 신겠다는 요청과 선후배 문화가 불편하다, 비즈니스석 이용을 원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과 협회의 갈등이 계속되자 누리꾼들은 손흥민, 김연아는 왜 언급되는 거냐, 세계 1위 선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세영은 귀국 후 8일 자신의 SNS에 저의 발언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 마음이 무겁다며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순간들이 제 발언으로 덮여버렸다며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에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진, D14 울산광역시체육회은 우승 소감으로 삼겹살에 된장찌개, 맥주를 먹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진은 9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란의 나히드 키아니찬데를 라운드 점수 2대0, 5대1, 9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83cm의 큰 키를 가진 김유진은 57kg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한 끼 정도만 먹으며 체중을 조절했고 식단을 계획해서 먹었다며 훈련량이 많기 때문에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꼽으며 올림픽을 마쳤으니 무조건 먹을 것이다.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진은 매일 훈련하러 갈 때마다 마치 지옥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자신을 몰아붙이며 혹독하게 훈련했다며 하루에 2시간씩 3번 운동했다. 한 번 훈련할 때마다 발차기를 1만 번씩 한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도중 위기가 찾아왔을 때 김유진은 힘든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러중스와의 준결승에서 1라운드를 7대0으로 이긴 후 2라운드를 1대7로 내준 상황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해온 훈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힘든 훈련을 이겨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발차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자 태권도 세계 랭킹 24위인 김유진은 이번 올림픽에서 상위 랭커들을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그는 16강에서 세계 랭킹 5위인 터키의 하티제 일빈을 꺾었고 8강에서는 랭킹 4위인 캐나다의 스카일러 박을 물리쳤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러중스를 제압한 후 결승에서 랭킹 2위인 나히드 키아니 찬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유진은 세계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 자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메달이 반전이라고들 한다는 질문에 김유진은 반전이 아니죠라며 오늘 몸을 푸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았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속으로 큰일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여태껏 해왔던 과정을 돌아보면서 니까짓것 못하겠나라는 생각을 했다. 과정을 떠올리면 올림픽에 나서는 것 자체로 행복했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었고 즐기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명예를 떠나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너무 행복하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김유진의 할머니는 그가 8살 때 호신술을 배우라고 태권도를 권했다고 합니다. 김유진은 할머니가 안 주무시고 계실 것이라며 할머니, 나 드디어 금메달 땄어. 나 태권도 시켜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진은 후배들에게 얘들아, 올림픽 별거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며 당차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이룬 승리. 드림팀이라 불리는 미국 농구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결승에 진출했다. 예상 외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2024 파리올림픽 농구 남자 준결승에서 미국은 세르비아를 95대 91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8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미국의 드림팀은 스테판 커리,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앤서니 데이비스 등 NBA 스타들을 총출동시켰지만 준결승에서는 세르비아와의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했다. 경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세르비아는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4쿼터 종료 3분 40여 초 전까지 리드를 유지했다. 미국은 NBA MVP 니콜라 요키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며 세르비아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요키치를 중심으로 점수를 계속해서 쌓아갔다. 세르비아는 1쿼터를 31대 23으로 끝낸 후 전반전이 끝날 때도 54대 43으로 10점 이상의 차이를 유지했다. 3쿼터 종료 시점에는 미국이 63대 76으로 13점 차로 뒤처졌으며 최다 점수차는 17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미국은 전환점을 맞았다. 듀란트와 데빈 부커가 연달아 3점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르브론 제임스는 3분 40여 초를 남기고 동점 레이업 슛을 성공시켰다. 그 이후에도 세르비아는 리드를 유지했으나 2분 15초를 남기고 스테판 커리가 3점 슛을 성공시키며 미국이 경기 초반 이후 처음으로 세르비아를 앞서기 시작했다. 미국은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에 잇따른 속공 득점으로 점수를 5점 차로 벌렸고 세르비아는 종료 1분여를 남기고 보그다노비치가 득점하며 2점 차로 추격했다. 경기 종료 직전 세르비아는 파울 작전으로 스테판 커리를 파울했으나 커리는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점수를 4점 차로 벌렸다.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점수 없이 경기는 종료되었다. 스테판 커리는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36점을 기록하며 미국을 위기에서 구했고 르브론 제임스는 16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세르비아는 요키치가 17득점, 11어시스트, 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마지막에는 드림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올림픽 개최국 프랑스와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으며 결승전은 11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같은 경기장에서 진행된다.